오늘 저는 대구 시내 중심에 있는 고전음악 감상실 하이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학창시절 이곳에서 클래식과 영화음악을 접한 추억이 있어 무척 반가운 공간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클래식 애호가들이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음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구 시내 중심가 동성로에 자리 잡은 고전음악 감상실 하이마트. 57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어온 하이마트에 특별한 음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외할아버지와 어머니에 이어 3대째 하이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박수원 씨 부부도 무척이나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하이마트도 올해 57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나중에 이제 단지 10년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이제 50년, 100년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보다 많은 사람들과 음악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생기기를 저도 바라고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음악회는 하이마트를 보금자리로 10년 동안 클래식 감상을 해온 아구회 회원들의 100번째 감상회를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회원들의 기대감도 무척 컸습니다. 저희 대구 아구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대구 지역의 그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의 동호회로서 거의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집에서 이제 혼자 들은보다는 같이 동료들이 같이 이렇게 들으면 훨씬 더 가슴에 와닿을 수 있고 또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그런 점이 좋습니다. 또 여기서는 우리가 또 실황도 한 번씩 또 들 수 있고 그 집에서 오디오 콘텐츠 들으면 많이 차이가 나죠. 이날 음악회에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하는 소프라노 이윤경의 무대가 성원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연주를 할 기회가 저희들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연주들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고 클래식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저 자신도 관객하고 훨씬 가깝게 호흡할 수 있어서 주고받는 이 에너지들이 참 좋은 것들이 저한테 많이 전해질 것 같아서 오늘 연주 많이 기대됩니다. 지역에서는 흔치 않은 클래식 음악 동호회로서 10년을 자축하는 의미도 컸는데요. 음악 감상과 실황 공연이 함께 이뤄진 이날 음악회의 하이라이트는 소프라노 이윤경의 무대였습니다. 관객들과 더욱 가깝게 호흡하는 그녀의 무대 함께 감상해 보시죠. 오늘 100회를 했으니까 앞으로 200회, 300회 이렇게 계속 우리 아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 대구 지역사회의 그런 음악 애호가들을 모으게 하는 하나의 그런 동아리로서 우리 대구 지역의 음악 문화 발전에 헌신을 다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느긋하게 클래식 음악을 즐기며 정서적인 힐링을 할 수 있는 이곳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합니다. 이어서 문화극장 보내드릴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순간, 찰나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 작가에게 사진은 조금 다른 의미의 기록입니다. 황인모 작가 만나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내 중심가에서 황인모 작가를 만났습니다. 요즘은 잘 볼 수 없는 오래된 기종의 카메라로 작업 중이었는데요. 10cm, 15cm 정도 되는 필름의 사이즈의 크기를 사용해서 찍으려고 하는 가장 원시적인 카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이용해서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한 장면을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4시간을 기다려 얻을 수 있는 사진은 오직 한 장입니다. 관념이라는 거는 이 안에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공간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찍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람들을 없애서 비어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공간과 함께
찍는 순간의 의미를 중시하는 사진작가 황인모를 만나봅니다. 황인모 작가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입니다. 한번 찍기 시작한 주제에 대해 오랜 시간 반복해서 찍는 작업을 즐기죠. 보통 사람들은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저 사람들을 찍고 뭐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살아가는 환경을 찍고 또 작업하는 어떤 광경을 찍어가지고 전시를 많이 하는 편인데 다큐멘터리에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처럼 이렇게 특정한 어떤 공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또 공간에 대한 해석들을 다르게 해내는 것도 다큐멘터리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그는 혼자 백과사전을 찾아가며 사진을 공부한 재밌는 이력을 가졌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께서 외국에 근로자로 일하러 가셨다가 돌아오실 때 수동 카메라 한 대를 구입해서 오셨는데 그걸 어릴 때부터 이제 두고 다니면서 취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생활화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작가 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서는 무속인과 같은 강렬한 인물들과 일상적인 공간 안에 평범한 인물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시간이 길게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 공간 기록 자체가 하나의 그 시 공간을 초월해서 기록이 남는 건데 그 기록이 남을 때 이왕이면 제 모습도 같이 남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그 사진마다 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는 작품 속에 함께 존재하며 스스로에 대한 기록도 남깁니다. 황인모 작가가 북성로를 찾았습니다. 그는 요즘 대형 작품 촬영을 위해 쓸 장비 제작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최대한 가까이 붙여가지고 얘를 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아스팔 요거는 플라스틱 종류라 가지고 이게 나사를 치면은 자꾸 이거 깨져요. 뭐 가끔 여러 번 의논을 거듭한 끝에 일단 만들어 보기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빛을 갖다가 줄여줘야지만 4시간을 촬영하는데 그 빛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렌즈 앞에다가 이렇게 아주 어두운 필터를 끼우게 되는데 근데 그 필터를 내가 쓰는 렌즈에다 끼우려고 하다 보니까 기성품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 기성품이 나오는 것 중에서 최고 큰 거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내 필터와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도면만 있으면 탱크도 만든다는 북성로에서도 흔하지 않는 장비 제작 의뢰입니다. 요 모양대로 해가지고 내가 며칠 내로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지금 이 작업은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날로그를 사용하는 겁니다. 뭐 조금 힘들고 불편하긴 하지만은 또 이거대로 나름대로 재미가 많이 있어요. 며칠 후 황인모 작가가 촬영 장비를 챙깁니다. 전시회를 앞두고 오랫동안 작업 주제로 삼았던 쪽방을 이번에는 좀 다르게 찍어볼 예정입니다. 오늘 찍는 대상에 따라서 선택을 다르게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쪽방을 찍으러 나갑니다. 쪽방 같은 경우는 자료 사진을 주로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오늘 나가는 겁니다. 쪽방은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담은 주제이기도 한데요. 반복해서 촬영할수록 새로운 의미가 더해진다는 것을 그는 잘 압니다. 쪽방을 찾기 전 라면과 간식거리를 챙기는 황인모 작가. 그때 촬영을 갔을 때 라면을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저도 뭐 라면 많이 먹는 사람인데 뭐 가는 김에 그냥 라면 좀 사드리고 뭐 서로 소통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들고 갑니다 그냥.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후미진 곳에 자리 잡은 쪽방은 두 사람이 앉으면 꽉 찰 정도로 작은 공간입니다. 그 전기난로를 하나 살라 해도 뭐 3만 원인가 얼마 살라 해가지고 비싸가지고 못 사가지고 돈도 없고. 전기난로 켜시면 또 전기세 많이 나오는데 또 걱정되시겠는데. 어르신의 겨울나기가 황인모 작가는 걱정스러운 눈치입니다. 이 방에 물건들하고 방 모습을 좀 찍어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예. 오랫동안 쪽방에 머물고 있는 어르신의 행적을 구석구석 카메라에 담는 황인모 작가. 그의 카메라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세밀한 구석까지 깊이 포착해냅니다. 너무 좁은 범위에서 사진 찍게 되면 이렇게 실제하고 좀 다르게 사진 찍히게 되는데 그런 현상들을 바로 잡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는 사진을 통해 쪽방이라는 소외된 공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조금 관심만 가져주길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더 이상 제가 힘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정도만 해도 저한테는 이제 좀 보람된 일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의 카메라는 후미지고 잊혀진 쪽방을 앞으로도 늘 주시할 것입니다. 체감온도의 따뜻함이 간절해지는 12월.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단체전이 열렸습니다. 황인모 작가도 전시 준비가 한창입니다. 사진의 이미지를 1대1 크기로 정확하게 한번 보여주면서 그 어떤 실제하고의 차이를 좀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번 이 전시장 안에서 한번 구현해볼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그는 실물 크기의 쪽방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그가 세밀하게 포착한 쪽방이 네모난 벽면에 똑같은 크기로 재현됩니다. 콘센트가 안 맞는데요? 괜찮아요? 일부러 내가 여러 장을 찍어 붙였는 걸 좀 표현하려고 일부러 뭐 좀 안 맞춰봤어요. 일부러. 그가 찍은 쪽방은 진짜 같기도 하고 사진 같기도 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저는 주로 사진을 보고 인물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인데 또 이런 사진을 보니까 참 저도 다른 영감을 많이 얻고 좋은 것 같습니다. 최대 길이 2.5m. 그의 카메라가 담아낸 작은 쪽방은 구석지고 후미진 모습 그대로 완성이 되어갑니다. 막상 완성을 앞두고 나니 여기저기 아쉬운 점도 눈에 띈니다. 일단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계속 이 작업을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두고 지켜볼 장소를 한 가지 더 만들어놨다는 것만 봐도 저한테는 상당히 보람된 일이고 그리고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의 쪽방에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온도를 체감할까요? 디자인을 전공하는 미술학부 학생들의 사진 수업이 있는 날. 최고 중요해요. 앞에 확대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 빛을 쏘아주는 램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끼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필름 캐리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사진예술 수업을 통해 새롭고 창조적인 미술 결과물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진을 좀 더 집중도 이렇게 배워가지고 장차도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다양한 새로운 세계 예술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밑거름이 되길 하는 바람에 미술학과에서 이런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에 익숙한 세대고 보니 사진에 대한 학생들의 집중도도 높습니다. 선명하게 초점을 맞추고 난 다음에 이제 이나지를 넣고 시간을 내가 원하는 타이밍 이용해서 주는 거예요. 불을 끕니다. 필름 캐리어라는데 필름을 끼우고 이제 확대기에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불을 켜서 사진 뽑을 만한 크기를 조정하고 그 크기 조정한 상태에서 이제 불을 비춰가지고 현상의 중간 정지에 정착액이라는 그런 공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에 씻어서 말리게 되면 사진이 한 장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진 한 장이 완성되기까지 거치는 매 단계가 학생들에겐 아주 흥미롭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줄만 알았는데 재밌고 신기한 내용도 많아서 재밌게 수업 듣고 있어요. 뽑힐 때의 그 짜릿한 느낌을 겪을 수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디지털 프린터에 익숙했던 학생들은 한결 깊어진 색감의 사진을 직접 완성하는 짜릿한 경험을 합니다. 현상에게 담그면 이 잠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들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약품을 통해서 검은색 사진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고 가볍게 가질 수 있는 디지털 이미지가 아닌 진짜 사진을 황인모 작가는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수업을 하면서도 또 한번 이 학생들의 어떤 생각을 배워가면서 내 작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가 뚝 떨어지는 밤. 우리 주변에서 항상 느낄 수 있는
온도를 주제로 열린 단체전에서 다시 황인모 작가를 만났습니다. 조각가도 있고, 그 그림, 그 사양화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설치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접하기 어려운 그의 쪽방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이 공간에 오셔서 이 사진을 보시는 분들이 이 공간의 현실을 좀 평소에도 많이 생각해 주시고 좀 느끼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실물 크기로 전시된 그의 쪽방에서 황인모 작가가 관객을 맞이합니다. 네. 한 3시쯤에 촬영을 했어요. 보통 이분들이 3시쯤에 계세요. 이제 무료 급식하는 시간이 있어요. 쓸쓸해지는 공간. 그의 쪽방에서 소외된 이웃과 함께 온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과 한결 따뜻해진 체감 온도를 느낍니다. 이 벽지는 실제 진짜 벽지 같아요. 그죠? 네. 안 그래도 이쪽 벽을 찍을 때 느꼈는 게, 이거 잘못 보면 그냥 벽지 붙여놔도 되겠다는 생각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벽지를 붙일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관련 분야에 있는 지인들도 찾아와 그의 신선한 작품 발상을 응원해 주었는데요. 평소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서 주변을 탐구하던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졌다는 반응들입니다. 이런 공간들은 곧 사라지고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들인데 강민호 선생님이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남겼다는 부분은 너무나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애초 쪽방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싶었던 그의 목표는 계획대로 이루어진 듯 보입니다. 오늘 전시했는 게 사람들이 제가 이제 생각한 이제 실제 크기라는 거를 좀 잘 이해하시고 연락도 자주 오시고 생각보다 상당히 성공적으로 전시가 마무리됐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황인모 작가가 다시 전시회 준비로 바쁩니다. 관객들 앞에 새롭게 선보일 작품에 대한 기대로 활기차게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작업실에서 혼자서 펼치면 이제 아무래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런 공간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봐주고 이렇게 하니까 전시가 아닌 다른 형태로 뭔가 재밌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전시회에서 그는 초기 카메라의 모습과 원리를 그대로 재현할 계획입니다. 이런 큰 카메라를 만들어가서 그 안에서 직접 카메라 이미지를 보면 더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어두운 암흑의 공간에서 사물을 바라보면 상이 맺히는 카메라의 원리가 담긴 카메라의 전신. 관객의 반응을 기다리는 황인모 작가의 마음은 설레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는 것도 그렇지만은 단시간에 승부 본 사진이라기보다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축적에 대해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계속 찍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활동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진들을 많이 만들면서 또 많이 전시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황인모 작가. 그의 카메라는 오랫동안 여러 주제를 반복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가 주목하고 있는 공간과 인물, 그리고 일상의 풍경은 앞으로도 새로운 의미와 해석으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네, 우리 지역의 젊은 사진작가 황인모 작가가 시도하고 있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사진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시도 많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전무로 가는 한 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공연 전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것들이 있죠. 겨울이 되면 이것에 더 민감해지곤 하는데요. 썬데이 페이퍼 그룹이 어디에도 존재하며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기도 하는 온도에 대한 전시를 버머 아트 스트리트에 마련했습니다. 125m의 벽면 갤러리가 300여 명의 시민들의 손길로 꾸며졌는데요. 다양한 온도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진 온도의 벽 감상해 보시고요. (10명의) 작가가 선보이는 온도의 단상전도 함께하면서 각기 다른 온도가 주는 느낌
작품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하도에 펼쳐진 색채의 향연, 썬데이 페이퍼 그룹의 셀시우스전은 1월 31일까지 버머 아트 스트리트에서 계속됩니다. 12월은 하늘을 돌아보고 또 주위를 둘러볼 수 있어 가장 따뜻한 달이 아닐까 하는데요. 방천시장 내 토마 갤러리에서 문화 나눔전을 통한 기금 마련 행사를 펼친다고 해 찾아봤습니다. 이번 문화 나눔전은 최근 태풍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필리핀을 돕기 위해 개최됐는데요. 필리핀에서도 가장 가난한 바콜로드에 희망을 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 사회복지사분들과 필리핀 바콜로드를 갔다 오면서 그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보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이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천시장 내 토마 갤러리에서 펼쳐지는 문화 나눔전. 이달 29일까지 바콜로드 아이들을 위한 희망 메시지를 함께 전해보시죠. 갤러리 분도는 5명의 젊은 작가들을 초대해 아니땡 굴뚝의 연기날까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이번 전시는 작가들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기획됐습니다. 이 5작가들의 공통점을 한번 추려보니까 어떤 자기만의 그런 그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대중문화에서 자기가 영향을 받은 그러한 것들일 건데 그러한 도상을 재미있게 살린 그런 전시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작가들은 자신이 누려온 대중문화를 작품 속에 녹여 독창적인 회화를 완성했는데요. 김영규, 박민경, 정은민, 한승훈, 홍지철이 그려낸 아니땡 굴뚝의 연기날까전. 우리나라 차세대 팝아트를 이끌어갈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이달 31일까지 갤러리 분도에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광주, 대전, 내륙 3개 도시의 시립합창단이 교류 음악회를 가집니다. 오는 27일 대구 시민회관에서 펼쳐질 합동공연 베르디 레퀴엠은 이탈리아의 작곡가 베르디 탄생 200주년을 맞아 마련됐는데요. 세 도시의 연합된 목소리로 노래하는 베르디의 음악 함께 감상해 보시죠. 멀티 믹스 플레이어 브릴리언트가 연말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브릴리언트는 동서양을 넘나드는 악기와 음악으로 신명나는 무대를 펼쳐 보일 텐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25인조 오케스트라와 10인조 재즈 브라스도 함께해 무대를 가득 채운다고 하니 오는 27일 수성아트피아 용지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소운 전을홍의 첫 번째 작품전이 이달 24일부터 29일까지 봉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집니다. 꺾었다 놓아도 부러지지 않는 것이 서예와 산삼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서예 작품과 함께 산에서 채취한 약초주도 만나볼 수 있으니 작품 감상하시면서 마음의 든든한 기운도 얻어가면 좋겠습니다.